종목마다 스케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남들이 예상 못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나올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두 번째도 그런 대로 해볼 만하다. 그러나 불규칙 바운더가 조금은 나온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기준 양봉이라도 승률이 확 떨어지는 기준 양봉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기준 양봉의 등급이 달라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 양봉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야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위치에 따라서 이 기준 양봉의 승률이 높은 기준 양봉 자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5일 날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아마 1월 7일 날로 제가 알고 있고요. 8월 달부터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분이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선주 같은 경우도 한 73%인가 4%인가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물량이 이제 다 홀딩이 돼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매집이 잘 돼가 있는 거죠. 고롱에서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다 홀딩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예로 보면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천일고속이죠.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만큼 물량이 홀딩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강력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 천일고속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일봉상에서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확신이 안 들어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이제 목표치가 여기 나오죠.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죠. 이 라인. 눌렀다가 간 자리, 이 자리에서 눌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고 30% 먹고 파니까 그 다음날 더 큰 상승이 나와서 어쨌든 그건 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럼 이쯤 되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매매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 정지도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관점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16,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자, 관점이 어떨까요? 여기서 사서 이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뉴스만 봤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타점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근데 분차트에서 잡았다 그러면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분차트에서 뭔가 지지선이 깨지거나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손절을 못하고 하다가 이제 밀려 떨어진 건데,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일봉상에서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라인들이 저점을 잡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저점이 잡혔잖아요. 이 저점이 잡힌 자리가 여기에서 저점이 잡혔어요. 여기와 여기. 제가 시가와 종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라인에서는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6,000원이라는 매매 단가는 일봉상에서 흐름을 잡고 매매를 할 때는 좀 무모하다. 왜 무모하다고 하냐면 상승이 나왔잖아요. 행보했잖아요. 여기까지면은 목표치가 다인 거예요. N자의 목표치가 나왔다는 거죠. 목표치 위에서 나오는 거는 오버슈팅이 됩니다. 오버슈팅 구간은 누구의 영역이다? 선수들의 영역이다.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 영역이.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목표치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죠.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일봉상에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주봉도 중요하고 월봉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일봉상에서 목표치가 어디냐, 박스권을 돌파를 했느냐,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한번 잘못하면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20-30% 그냥 움직입니다.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린 게 60% 가까이 밀렸어요. 이게 16,000원에서 매수해서 밀렸다 그러면은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 종목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서 반등씩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일봉에서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최소한 목표치 안에 있는지, 상승 목표치가 남아 있는지, 목표치가 지나서 오버슈팅 구간인지 아니면 언더슈팅 구간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를 해라.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주식 실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맞춰서 종목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급변동이 심한 종목에서 매매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최소한 여기 다 돌파를 했다고 해서 15일 날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이 좋은 고점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판단할 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단타로밖에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목표치가 나온 상태에서 오버슈팅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더 먹겠다고 들어간 것 자체가, 공략 자체가 조금 무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과론이기는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상장 폐지나 이런 게 없이 아직 좋은 이슈가 더 남아있고 재료의 연속성이 살아있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정시 일정을 보게 되면 15일 날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 관련해서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로 상승 많이 하는 게 로봇,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비만 관련주들,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일정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일정들이 좀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또 신규 상장주가 또 잡혀가 있고요. 16일 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로봇 관련주들이 주로 이제 많이 괜찮은 종목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17일 날도 노보노디스크에 관련 일정이 또 잡혀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17일 날 이제 가방위에서 쿠팡 청문회가 좀 개최가 됩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들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후 정상회의도 18일 날 목요일 날 좀 잡혀가 있고요. 금요일 날도 BOJ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또 잡혀가 있고요. 그럼 이런 일정들을 이제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정들이 1월부터 1월 31일까지 일정이 또 있고요. 3월 1일까지 일정이 좀 잡혀가 있습니다. 날짜는 중간중간에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수정해서 또 우리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로 모빌리티 그룹은 이런 식으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종목마다 스케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종목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남들이 예상 못하고 시장에서 신선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나올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좋다. 두 번째도 그런 대로 해볼 만하다. 그러나 불규칙 바운더가 조금은 나온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변칙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매매를 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정석적인 흐름보다는 불규칙 바운더가 많이 나옵니다. 장세 흐름에 따라서도 불규칙 바운더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외워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경험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왜 확률적으로 높고 정석 파동이 나오느냐. 불확실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정석에 가까운 흐름이 좀 나오긴 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종목에서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규칙 바운더가 많이 나와요. 분석할 때 하나의 팁이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트 주식입니다. 헌트스쿨 동영상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헌트스쿨 1기부터 4기까지 실시간 라이브 강의에서 최고의 내용만 압축해서 동영상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헌트스쿨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헌트스쿨 검색하셔서 헌트스쿨 앱 설치하셔도 됩니다. 앱에서 실시간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